자, 2025년 수능 특강 현대시 2번 해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거는 이육사의 노정기하고 기영도의 질투는 나의 힘, 이 두 개인데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둘 다 이제 과거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예요. 여기 보면 이 노정기에서 노정이라는 게 이제 자기가 걸어온 길, 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이육사의 시 하면 우리가 보통 그 일제강점기 이육사 시, 특히나 절정 같은 시 보면서 우리가 막 되게 의지적이고 그래가지고 강한 남성적인 어조를 갖고 있으며 뭐 독립에 대한 강한 뭐 의지를 보여주고 이런 거를 갖고 있는데, 이 노정기라는 시는 그런 이미지하고는 조금 많이 떨어져 있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읽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목숨이란 마치, 일부러 이렇게 지금 이 말 느림표 같은 거는 일부러 한 겁니다. 목숨이란 마치 깨어진 뱃조각, 여기저기 흩어져 마을이 한 구족족한 어촌보다 어설프고 삶의 티끌만 오래 묵은 포범처럼 달아매었다. 지금 내 목숨이 마치 깨어진 뱃 조각 같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내 목숨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마을이 되게 한구죽죽하다는 거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낡고 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린 그런 어촌보다 어설프고 삶의 티끌만 오래 묵은 포범처럼 달아내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자기의 목숨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지금 이거는 내신 대비이기도 하니까 이거를 자기 목숨을 어촌에 비유한 거잖아요. 아예. 그래서 이거는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했다고 할 수도 있죠. 자, 남들은 기뻤다는 젊은 날이었건만 밤마다 내 꿈은 서해를 밀항하는 짱크와 같아 소금에 절고 조수에 부풀어 올랐다. 이 조수는 밀물, 썰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들은 젊은 날이 되게 기뻤다고 하는데 지금 내 삶은 지금 밤이라 그랬으니까 이 밤은 보통은 암울함을 상징하죠. 되게 밀항하는 짱커 같이, 밀항은 몰래 숨어 들어가는 거니까 되게 불안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이 소금에 절고 조수에 부풀어 올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젊은 날은 어땠던 거예요? 젊은 날이 뭐 시련이 있었고 불안했다는 거죠. 왜 그랬겠어요? 일제강점기고 이 사람은 독립운동한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자, 항상 흐릿한 밤 암초를 벗어나면 태풍과 싸워가고 전설에 읽어본 산호도는 구경도 못하는 그곳은 남십자성이 비춰주도 않았다. 이 비춰주도라는 거는 비춰주지도라는 얘기죠. 자, 이 사람은 흐릿한 밤 암초가 뭔가 이거는 장애물일 거 아니에요. 장애물을 벗어나면 또 다른 장애물인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전설에 읽어봤던 산호도 이거는 본인이 세웠던 목표물일 거 아니에요. 뭐겠어요? 독립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건 제가 우리가 이제 배경을 알고 있으니까 독립인 거고 그 배경을 모르고 그 소위 말하는 작품 그 자체로 읽은 거 절대론적 관점으로 읽으면 뭐 희망 정도 되겠죠. 그곳은 남십자성이 비춰주지도 않았다. 그 남십자성은 뭐냐면요. 그 지구 북반구에서는 옛날에 배 타고 갈 때 이정표가 뭐였어요? 북극성 보고 이동하죠. 북반구에서는 북극성을 보고 이동하는데 남반구에서는 남십자성을 보고 이동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삶의 이정표 같은 거죠. 이정표이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희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장애물을 극복해도 희망은 쉽게 오지 않았죠. 쫓기는 마음, 지친 몸이길래 그리운 지평선을 한숨에 기어 오르면 시궁치, 이거는 요즘 말로는 시궁창이죠. 그리운 지평선을 한숨에 기어 오르면
시궁창은 열대 식물처럼 발목을 에워쌌다. 이거 처럼은 당연히 지규법이겠고요. 지금 어떻게 지친 몸으로 희망을 향해 달려가면 결국에 시궁창이 나를 에워쌌다. 결국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새벽 밀물에 밀려온 거미인 양, 다 살아가 빠진 소라 껍질에 나는 붙어왔다. 거미인 양, 거미처럼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규가 되겠죠. 다 사가 빠진 소라 껍질에 나는 붙어왔다. 지금 원래는 이거죠. 이것도 도치가 되겠는데, 나는 새벽 밀물에 밀려온 거미처럼 다 사가 빠진 소라 껍질에 붙어왔다가 원래 순서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거미인 양이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뺀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도치가 되겠는데,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새벽 밀물에 밀려온 거미인 양이라는 말은 그 거미가 자기 힘으로 온 게 아니라 이렇게 물에 쓸려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시달리면서 휩쓸려 온 거죠. 다 사가 빠진 소라 껍질에. 그러니까 이제 나는 붙어왔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자기의 고난의 삶 자체를 파도에 휩쓸리는 상태로 이 사람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뭔가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했지만 내가 이 파도에 계속 휩쓸리듯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먼 항구의 노정에 흘러간 생활을 되돌아보며 들여다보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목의 의미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본 거죠. 이 시는 되게 성찰적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기영도의 질투는 나의 힘. 이거는 비교적 상징하는 게 좀 더 적으니까. 자,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지금 책갈피는 여러분들 그 책 읽다가 중간에 내가 여기까지 읽었다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끼워놓는 그 뭐 작은 조각들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책갈피가 힘이 없어가지고 이 종이를 떨어뜨린대요. 근데 책갈피는 사람이 그 생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생명이 없는 게 생명을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으니까 이 표현은 뭐가 되겠습니까? 화류겠죠. 자,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피가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거는 미래의 현재를 되돌아보는 거죠. 자,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워서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내가 뭔가 일기지 같은 걸 썼나 봐요. 그랬는데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어. 그러니까 공장 정도로 뭔가 글 쓰는 공장같이 글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어요. 이게 어떤 이미지냐면요. 일단은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는 빨리 이렇게 뻘뻘뻘뻘뻘 거리고 돌아다니는 거는 되게 신나서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얘는 어떤 개예요? 천천히 쏘다니잖아요. 그러면 천천히 쏘다니는 개는 어떤 기분으로 돌아다니는 개예요? 그러니까 신나서 놀고 있는 개가 아니라 뭔가를 찾고 있는 개죠. 근데 그 뭔가를 찾고 있는 개가 구름 밑을 돌아다니는데, 구름 밑이면 심지어 밟지도 않죠. 지칠 줄 모르고 그리고 공중에서 머뭇거렸대요. 공중에서 머뭇거렸다라는 거는, 자, 천천히 쏘다니는 개는 이건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되게 방황했고, 그리고 열심히 움직였지만 성과가 없다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천천히 쏘다니는 개는 노는 게 아니라 먹을 거 찾는 거예요. 근데 구름 밑이래.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도 좋지가 않아요. 막 이렇게 밝은 태양 아래서 희망적으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되게 어두운 상황에서 먹을 거를 쫓아다니는데, 그 상황에서 지칠 줄 모르고 돌아다녔지만
공중에서 머뭇거렸어요. 공중에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되게 방황하면서 열심히 움직였지만 성과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가진 게 탄식밖에 없어요. 탄식, 밖에 없었다는 소리죠. 탄식밖에 없어서 저녁거리마다 저녁거리가 이제 저녁밥 차리는 거리가 아니라 이거 스트릿이에요. 자, 저녁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자, 청춘을, 그러니까 이 기영도라는 시인이 이 시를 쓸 때는 이 사람은 이제 되게 젊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지는 좀 됐는데 되게 젊었을 때 돌아가셔가지고 이 시를 쓸 때가 80년대쯤 됐기 때문에 또 연세대 다니다가 돌아가셔가지고 이 시를 쓸 때 이미 그 막 신촌이 되게 이미 젊음의 거리이고 그럴 때거든요. 그래서 저녁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둔다는 것 자체도 이분이 말하는 청춘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신촌에서 그 대학생들이 열심히 술 마시면서 놀고 그러고 할 시기란 말이죠. 그런데 이분은 어때요? 청춘을 세워뒀다는 거는 남들같이 살지 못한 거예요. 왠지 모르겠어요. 남들같이 살지 못했어요.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워봤어요. 그래가지고 반성을 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내가 추구했던 길이 뭔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거죠.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을 질투했을 뿐이지 내가 뭔가 나만의 삶을 살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자 현재로 복귀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일기고요. 나의 생은 또 여기까지 잠깐만요. 정리할게요. 자,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이렇게 이게 일기가 아니고요. 정리. 자, 실수했습니다. 제가. 일기가 아니라 여기까지가 성찰이죠. 여기까지가 성찰이고 이게 일기죠. 자, 여기까지 성찰했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젊은 날에 내가 이뤄낸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기만 했지 내 스스로 뭔가 나만의 삶을 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어. 내가 짧은 글을 남겨둬야겠어. 그러면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여기를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그럼 뭐겠어요? 나중에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이거를 또 다시 발견하겠죠. 그러면 어떤 내용을 발견하겠냐?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어.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 주길 원했어요. 근데 나는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자, 이걸 갖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연물과 자연현상을 활용하여 화자의 고단했던 삶을 표현하고 있다. 기억은 암초를 벗어나면 태풍과 싸우고 그러시겠죠? 자, 비유적 표현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니은. 시궁치는 열대식물처럼 발목을 에웠었다. 그쵸? 디귿. 상징적 시어를 통해 혼란스러웠던 화자의 내면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디귿.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다. 공장은 상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면 심리.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뭔가 많이 공장같이 글을 썼다는 얘기죠. 이것도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자, 리얼. 추상적 대상을 구체화하여. 이것도 그랬나? 반복적 행위의 대상을 나타내고 있다. 리얼.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그렇죠. 이거는 추상적인데 이거를 세워뒀다 그랬으니까 구체화했죠. 그렇죠. 자, 미음. 접속어를 통해 화자가 주체적 삶의 의지를 갖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미음.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주체적 삶의 의지를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내가 반성을 했다는 얘기죠. 삶의 의지를 갖게 된 거는 또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1번은 5번이 되겠고요. 자, 나의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가 어느 부분입니까? 처음 부분. 내가 어떻게 생각했던가를
예전의 삶을 성찰하는 부분이죠. 인데, 자, 1번. 특정 사건에 대한 화자의 심리가 바뀌고 있다. 그런 내용 아니죠? 자, 미래의 시점을 가정해서 현재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다. 요거 가능성이 있고요. 자, 공간의 이동을 통해 화자의 심리 변화 아니고요. 불가능한 상황의 설정을 통해 화자의 바람을 드러내는 거 아니고요. 내면 의식이 바깥 세상으로 나가고 있다? 아니겠죠. 2번이 제일 가깝겠습니다. 자, 3번.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노정기랑 질투는 나의 힘은 고통스러웠던 자신의 삶을 드러내며 부정적인 자기인식을 드러내는데 노정기에서 노정은 거쳐 지나가는 길이나 과정인데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불안과 고통, 절망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노정기는 고단한 삶에 대한 기록이에요. 근데 질투는 나의 힘은 그 살아온 동력이 결국 타인에 대한 질투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삶을 성찰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한 채 타인을 깎아내려고 시기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과정이었음을 아프게 깨달으면서 부정적인 자기인식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래요. 자, 가에 밀물에 밀려온 거미처럼 소라 껍질에 붙어왔다는 표현을 통해서 화자의 고단한 삶이 부조리한 현실에 이끌려왔다. 이끌려왔다의 포인트를 두면 맞죠? 자,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에는 화자가 추구했던 것들이 결국 타인을 깎아내리고 시기하는 일이었다는 아픈 자각이 드러나 있죠. 자, 나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나라를 통해 화자가 자신의 삶보다는 타인의 삶에 몰두하는 삶을 살아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아니죠. 자, 4번. 깨어진 배 조각과 구름 밑을 천천히 쏟아지는 개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부정적 자기인식이 드러나 있다. 그렇고요. 자, 소금에 절고 조수에 부풀어 올랐다와 나 가진 것 한식밖에 없어에는 모두 고통스러운 삶이 드러나 있죠. 자, 여기까지 되겠고요. 여기서 해결 안 되는 부분은 수업 시간하고 변형 문제 풀면서 해결을 해보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